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애들과 마누라가 해외에 나가 있던 약 2달의 시간 중에 제가 G63AMG를 구입했었고, 애들이 귀국한 직후에 마누라에게 지바겐을 운전해보라고 운전대를 넘겼었습니다. 지바겐 하면 유턴입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지바겐의 유턴부터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대로 와이프가 지바겐을 몰고 한적한 산길로 들어갑니다. G63AMG는 처음 타는 사람에게 규정 속도 내에서도 상당한 공포감을 주는 차인데요. 우리 마누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언더스티어와 신박한 스티어링 기업이, 고속에서의 불안정성, 꿀렁대는 서스펜션, 멍청한 미션 반응, 어느 것 하나 폭주를 하기에 적합한 부분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고저차가 심하고 블라인드 코너 위주로 설정된 도로를 달리는데 순간순간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헤어핀 코너에서 그대로 밀고 펜스로 돌진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의미에서 최악의 차인 것입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진폭과 굼뜨고 멍청한 서스펜션 반응, 업다운 한 번에 캠버 각이 몇 도까지 변할까 싶은, 그래서 제대로 된 캠버 각 설정이 의미나 있을까 싶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제가 다시 운전대를 넘겨받고 가파른 산길을 달립니다. R값이 일정 수준 이하의 코너에서는 코너 하나를 위해 스티어링 휠이 한계치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타면 타이어가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때부터 애들이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는데, 후반부에 애들의 G63AMG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이어지겠습니다. 산길을 타는 것은 트랙을 타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인딩을 즐겨 타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나와서 자연을 느끼고 또 힐링하는 이런 기분으로 운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길로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약식 오프로드 체험을 한번 해봅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디프렌셜 락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공조기 쪽에 지금 이 버튼들 1번, 그러니까 3번, 1번, 2번 이 순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작동을 시키기 전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버튼, 요게 ESP 오프 기능입니다. 요거를 먼저 눌러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ESC가 오프됐다는 표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기어봉 바로 밑에 여기 로 레인지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꺼집니다. 여기 지금 계기판에 뭐가 뜨죠? 뭐라고 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TC 변속 조건 만족 안됨. 중립으로 변속하시오. 자, 기어봉을 중립으로 먼저 놔줘야 됩니다. 이거 랭글러하고 마찬가지예요. 중립으로 놓고 로 레인지 버튼을 눌러주면 자, B 소리하고 함께 로 레인지 켜짐 하는 문구가 계기판에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3개 디퍼런셜 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수동으로 이거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돌을 타든 모래나 진흙 같은 뭐 어떤 그런 저마찰 구간을 가든 차는 전진을 하니까 전륜이 먼저 불균이란 그립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금 1번 트랜스퍼 케이스의 이제 디퍼런셜 이걸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전후방,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상시 사륜 차량이고요. 전후방 구동 배분을 이제 락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구동 배분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 디프 락을 걸어버리면 앞바퀴가 먼저 이제 저마찰 구간을 들어가서 헛돌아도 뒤 두 바퀴가 항상 그립 구간에 서 있다면 이 1번 디퍼런셜 락으로 어떤 뭐 전진이 가능한, 그 진행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곧 결국에는 뒤 두 바퀴도 따라서 그 험로 내지는 저마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2번 버튼을 활성화를 딱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리어의 디퍼런셜 락 버튼인데요. 이제 후륜 디퍼런셜을 락 시켜버리면 이제 후륜 양쪽 바퀴가 더 이상 이제 토크 배분 내지는 구동 배분이 안 되고 오로지 양쪽이 같은 회전수로 돌기 때문에 더 이상 땅 파는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뒤 두 바퀴가 마찬가지로 저마찰 구간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 프론트 상태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 프론트가 이제 어느 정도 그립이 생긴 상태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3번 버튼을 눌러서 프론트 그립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3번 버튼 전륜 디퍼런셜 락을 활성화시키면 전륜이 헛도는 것은 최소화되고 이제 차는 해당 구간을 탈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저마찰 구간이 길어졌다, 그렇다면 2번, 3번 버튼을 이제 번갈아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즉 드라이버가 수동으로 이제 그립을 조절하며 험로를 탈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제 전륜으로 그 전륜 그립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럼 요 1, 2, 3번을 다 누른 상태로 가면 됩니다. 만약 후륜 쪽으로 이제 또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럼 요걸 3번을 살짝 꺼주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또 전륜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 2, 3번을 번갈아서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험로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버튼 다음에 바로 3번 버튼 안 눌러집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누르면 다 꺼지죠. 자, 1번 버튼 누르고 바로 3번을 눌러볼게요. 활성화 안 됩니다. 반드시 3번을 활성화 시키려면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가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바로 2번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 단계 1번이 활성화돼 있어야 2번이 다시 눌러지고요. 마찬가지 3번이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방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거는 3번 버튼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길은 오프로드라고 부르기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임도 정도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사막이 없어서 사막을 타볼 기회는 없었고, 그래서 G63AMG가 사막에서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지만 사실 그것은 제 수준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순정지상고의 지바겐으로 도를 탄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길에서도 배때기가 닿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주행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허세에 충만한 비싼 짐차에 포털 X를 장착하고 하부 보강을 해서 도를 타는 것이 다시 이 허세 충만한 짐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산길 임도를 오르내리는데 G63AMG 정도의 출력이라면 출력 부분에서는, 그리고 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멍청한 미션 반응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프로드를 잘 모르지만 도를 타려면 그냥 랭글러 하나 사서 기능적인 보강을 하고 그렇게 도를 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필은 디퍼렌셜 락 1번 모드로 줄곧 올랐었고, 다운힐은 디퍼렌셜 락 3번 모드로 내려왔었습니다. 임도를 내려오는 지바겐의 후륜 쪽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지바겐의 대략적인 하체 구조나 서스펜션의 반응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포르쉐 타이칸을 예약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곧 전기차와 무인운전 시스템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어떤 그런 세상이 올 텐데, 올드카 수집에 그런 취미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기능성 떨어지고 또 소모적이고 불편한 내연기관이 대중적 관점에서의 자동차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도태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편해 이게? 나 지금 다쳤음. 뒤에서 탔을 때는 이 차가 더 막 튀어, 이렇게 공댕이가 막 튀어. 내 상처 좀 보시죠. 여러분, 내 상처 좀 보세요.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의 상처 좀 보이겠지. 산길에서 내려와 애들에게 G63AMG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받아봅니다. 다른 어떤 차를 타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인데 학대를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혐오감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까지 미국에서 타고 다녔던 랭글러와 비교를 해도 더 박한 점수를 줍니다. 자괴감이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그거하고는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카니발이 제일 좋아. 카니발이 최고야? 다니엘은? 우리 타본 것 한국에서 타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싫어. 진짜 리뷰가 망했다. 어떡하냐? 아빠 징혼미 아빠 돈 주고 샀는데 아빠 울고 싶어 어떻게? 다 비싸. 도돌이표. 고통받았다 도돌이표. 따뜻하지? 너는 이 차 처음 보고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 생기면 괜찮은데 타면 그거 말고. 고통을 받았지. 아 그거 말고. 흔들리고 소리 대빵 싫어. 오토바이 소리임. 내 제일 싫어하는 소리. 야, 이 소리 때문에 이 차를 타는 거야. 뭐? 뭔 개똥같은 소리야? 이렇게 G63 AMG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세 충만한 차로 평가되고 이날 이후로 더 이상 이 녀석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